1134화의 첫 번째 주의 장면은 1134화의 표지입니다. 표지 속 밀짚 모자 일당은 써니오가 아닌 프랑키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 현상 후배지 속 프랑키의 사진은 써니오로 바뀌었으며 프랑키는 지금까지 자신의 전환들과 하체를 해온 만큼 이 표지는 프랑키가 써니오 그 자체가 된다는 떡밥일 수도 있겠네요. 이 가설대로라면 프랑키는 거대 전함으로 변하고 주 검은 수메 적단의 거대 전함 산환 울프와 써니오와 합치한 거대 전함 프랑키 대결이 나올 거로 보이죠. 다음 주 장면은 사우로에게 인사를 하는 루피입니다. 1133화 속 루피의 선장은 선원이 신세진 녀석한테는 제대로 인사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로빈은 그걸 어디서 익혔냐고 묻는데 루피는 그것이 인의라고 밝히죠. 그리고 이번 1134화에서 루피는 자신의 인의를 실천하였습니다. 아마 이 인의는 징베에게 배운 걸로 보입니다. 이 포즈는 징베가 와노쿠니에서 루피 1등에게 합류했을 당시 포즈이죠. 분명한 건 징베는 바다의 협객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인의를 중요 덕목으로 여기는데 일례로 어인섬을 대가 없이 보호해준 은인인 흰수염을 어르신으로 깎듯이 모셨기에 실무의 칭호를 박탈당하면서 정상전쟁 참호를 단호히 거부했고 어인섬에서 루피의 동료 제의를 거부한 이유 역시 2년 동안 어인섬을 지켜준 빅맘에게 진 신세를 갚아야 한다는 이유였죠. 다음 주의 장면은 루피와 인사하는 사우로입니다. 사우로는 루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에 해병이었으니 상황이 얼마나 굉장한지는 잘 알지. 그런데 사우로는 22년 전 옛날 해군입니다. 새로운 상황체제 루피 버기 샹크스 티치가 된 건 최근이며 가장 유명한 상황체제 흰수염 샹크스 카이도 빅맘은 샹크스가 사왕이 된 6년 전부터입니다. 다시 말해 사왕은 샹크스가 나타나며 생긴 시스템이 아닌 사우로가 과거 해병이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유지되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우로가 근무할 당시 사왕은 누구였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장면은 자신을 베가펑크라고 소개하는 릴리스입니다. 1124화 속 베가펑크 릴리스는 베가펑크가 다들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유는 베가펑크들의 지식과 경험이 펑크 레코즈에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도 이들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펑크 레코즈가 살아있다면 죽은 게 아니라는 의미였던 걸로 보이죠. 그런데 심지어 이번 1134화에서 릴리스는 베가펑크 그 자체에 클론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식과 경험에 같은 몸이 있다면 이건 진짜 베가펑크가 죽었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를 통해 또 하나의 떡밥이 해소된 걸로 보입니다. 에게대편 애니에서는 베가펑크가 만든 해왕력 크기의 무기 시비스트 웨폰이 등장했는데 시비스트 웨폰은 총 7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한 마리가 캡틴 키드와 매우 닮았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베가펑크의 분신은 총 6명이며 이들에게는 각각의 번호가 적혀 있는데 와노쿠니 편 당시 뜬금없이 키드의 무기에 7번이 적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키드의 기술 이름에 베가펑크의 이름 펑크가 들어있는 만큼 떡밥들의 종합회율 키드의 열매가 베가펑크와 연관이 돼 있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만 이 떡밥은 베가펑크에게는 6명이 아닌 총 7명의 분신이 있다는 떡밥이었던 걸로 보이네요. 다음 주장면은 흩어지는 밀짚 모자 일당입니다. 원피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섬에서 동료들이 각자 흩어지며 각자만의 에피소드를 만든다는 겁니다. 1134화에서 루피 우습 조로 부르근 학교로 나미 상디 쪼파 로비는 도서관으로 프랑키 징베는 거대한 나무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각각의 에피소드를 만들 거로 보이죠. 그렇다면 먼저 생각해볼 건 루피는 로키와의 거래를 위해 로키를 풀어줄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열쇠는 엘바프의 마을에 있다고 한 만큼 루피는 열쇠를 찾으러 갈 확률이 높은데 현재 루피와 같이 있는 자는 조로, 우소, 부룩입니다. 그렇습니다. 루피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특히 조로는 오히려 흥미롭다며 루피와 함께 열쇠를 찾으러 갈지도 모르죠. 즉 루피랭은 로키 열쇠를 찾아내며 로키를 해방시킬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또한 프랑키 징베는 거대한 나무로 향했는데 이 거대한 나무는 프랑키가 찾아다니던 전설의 나무로 써니오의 주재료입니다. 프랑키가 자부심 있게 생각하던 나무인 만큼 이 나무의 정체를 알게 되는 에피소드가 나올 것이며 또한 태양의 나무 이브는 어인섬에 태양의 빛을 가져다주는 신비로운 나무인데 아담과 이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전설의 나무 아담과 함께 태양의 나무 이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풀기 위해 오다쌤이 프랑키와 어인섬 출신 징베를 묶은 걸로 보이죠. 다음 주의 장면은 니카에 대해 이야기하는 리플리입니다. 리플리는 루피에게 니카로 변한 루피의 모습이 엘바프의 신화 속 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일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루피는 신화 속 전사 니카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즉, 루피도 이제 점점 자신이 변한 기어 피프스가 엘바프의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 니카는 엘바프의 신화 속 전사인 만큼 이번 엘바프 편에서 니카의 정체가 정확히 밝혀질 거로 보이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헤럴드 왕입니다. 우섭은 엘바프의 꼬마들을 보며 말합니다. 너희들도 언젠가 바다로 나가 거친 녀석들과 싸울 거잖아. 그런데 엘바프의 꼬마들은 위험하다며 유행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때 생물교사 리플리는 헤럴드 왕이 이를 바꿨다고 하죠. 다만 이 과정에서 정통을 중시하는 마을의 장로들과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전통을 깨려는 왕 그리고 전통을 유지하려는 신하가 갈등이 계속되면 신하들은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세력에게 힘을 빌려 반역을 도모합니다. 즉 헤럴드 왕의 죽음은 장로들과 연관되어 있을지 모르며 왕을 죽인 건 로키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은 추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의 장면은 책이 커져버리는 불가사의한 부엉이 도서관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사우로도 왜 책이 커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가사의한 효과로 인해 책이 커질 수 있다면 사람도 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엘바프 거인족의 정체는 불가사의한 현상으로 커져버린 인간일지도 모르죠. 일단 이 부분은 아직 떡밥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로키와 말하고 있는 누군가입니다. 이자는 정체불명인데 마침 엘바프에는 사갓을 쓴 정체불명의 사나이가 있는 만큼 로키와 대화하고 있는 자는 엘바프에 등장한 사갓을 쓴 인물일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이자는 매우 평정심 있고 온화한 사나이로 보인다는 겁니다. 현재 사갓을 쓴 자는 시키 혹은 가반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사갓을 쓴 인물은 난폭한 성격의 시키보다는 좀 더 온화한 성격으로 추정되는 가반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물론 로키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사공은 로키와 본 적도 만난 적도 없고 오직 전보벌레로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모사공은 엘바프가 아닌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르기에 이 부분 역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이번 화의 하이라이트, 엘바프에 등장한 검은 로브를 쓴 샹크스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자를 갈링의 뒤를 이은 신의 기사단 단장 샹크스의 쌍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검은색 로브를 쓴 샹크스 옆에 있는 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혹자들은 이자의 정체가 모네와 닮았기에 모네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건 모네를 닮기는 했죠. 게다가 이자가 모네일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펑크아자드 편에서 눈눈 열매를 먹은 악마의 능력자 모네는 죽었습니다. 시저는 로우의 심장을 찌르려 했지만 시저가 찔렀던 심장은 모네의 심장이었죠. 다만 뜬금없이 이후 장면에서 시저가 찔렀던 심장과 칼은 분리되었습니다. 또한 써니오가 펑크아자드를 빠져나갈 당시 바다에 뜬금없이 눈토끼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는 죽은 모네가 사용했던 눈토끼 공격과 같았죠. 갑자기 모네가 했던 공격이 바다에서 똑같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원피스 70억 SBS에서 한 독자는 오다슴에게 질문을 합니다. 700화에서 루피랭이 드레스로자로 이동 중인 항해 때 보면 파도가 토끼처럼 보이는데요. 로우는 주먹밥 말고 또 어떤 걸 좋아하나요? 이에 오다슴은 답합니다. 네, 생선구이. 자, 다음 갑니다. 오다슴이 갑자기 답을 피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는 모네가 살아있다는 떡밥일 수도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건 도플라밍으로 세계 정부의 비밀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신의 기사 단원이 돈키호테 패밀리에 잠입해 감시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혹자들은 비밀을 알면 도플라밍고를 죽이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계 정부에게 도플라밍고는 전쟁을 만들던 필요 악이기에 즉 전쟁 속 세계 정부가 필요하도록 만든 인물이기에 도플라밍고를 굳이 죽일 필요는 없죠. 분명한 건 오다스면 떡밥을 수십 년 전까지 숨겨놓는 변태입니다. 즉 11년 전 뜬금없는 모네의 능력 떡밥은 신에게 사단 모네의 재등장 떡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자의 정체는 쿠이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1134화 마지막에 등장한 자는 샹크스의 쌍둥이이며 이자는 태양의 신 루피와 대결 플래그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자는 2인자 조로와 대결의 플래그일 확률이 큰데 최근 영상에서 쿠이나는 게디안에게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살아남은 쿠이나는 현재 신의 기사단이며 쿠이나와 조로의 리매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2인자 조로 대결 떡밥을 생각한다면 해당 떡밥은 조로몬의 리매치 떡밥일 수도 있겠죠. 다만 아직까지는 새로운 캐릭터일 가능성이 가장 클 겁니다.
과연 이 자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의 기사단 모네 다시기 J-POP 렛츠고.